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어제 첫 공판이 있었죠. 이 총선 이후 정말 오랜만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세속 법정에 선 한 선지자의 외침 같은데 말이죠. 황 전 대표가 신앙인이긴 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제1야당 대표였고 법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댓글 여론을 봐도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말이 너무 공허하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역대 최악의 총선 참패 또 이 전광훈 씨와의 연대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등 원망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해찬 전기만화 출간 축하연 북새통. 다음은 웃자고 올린 사진 한 장일 뿐인데 점점점. 마지막 중국군 공개 괌폭격 영상 알고 보니 표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너무 터무니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310 가족 여러분들 TV 앞에 지금 모여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반장님 요즘 날씨도 좋은데 네.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게임을 좀 시작했어요. 아하. 네. 오락. 예, 이거? 게임. 예, 스마트폰 진짜요? 게임. 진짜 뭐?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괴물들 잡으러 다니는 게임 있잖아요. 증강현실. 예. 그래요. 조금 전에 몇 마리 잡고 왔어요. 국회에서? 아니요, 분장실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로 안 웃겼네요.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또 불지른 추미애 장관 꺼진 마이크도 다시 보자. 이거 오늘 단연 화제죠. 예, 어제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이 소설 쓰신의 그 발언 이후에 또다시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내뱉은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로 바로 가보시죠. 마이크 꺼내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정말 국회의원들이요.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회의장에서 스마트폰 하는 그렇죠. 거, 까똑하는 거, 예. 그리고 마이크 조심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들 맨날 나오죠. 얘기를 네. 해도 정말 꺼진 마이크도 다시 보자 이 말이 딱인데 이 죄 없는 사람 많이 잡았을 그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들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질의를 막 마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당 법사위원 가운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 검사 출신은 김도읍 의원 그리고 유상범 의원, 그 유호성 배우의 친형,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분인데 직전에 질의를 한 사람이 김 의원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었죠. 자, 문제는 이게 그 소설 쓰신에 이어서 두 번째 약간 그런 발언인 것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독백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이렇게 됐다, 유감이다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랬으니까 이게 또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의다 실수다. 지금 국회에서도 감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우선 소설 쓰신에는 추 장관이 작정하고 했던 말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봐도 그 발언은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도중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번에는 추 장관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직후였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거의
추미애 저격수로 지금 뭐 활약을 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회의에 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 회의에 추 장관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언론이 저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었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오만함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이제 고의성의 무게를 뒀던 그러니까 거죠.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니까 오후에 국회에 와서 네. 야당 의원들한테 그래버린 거다. 네. 뭐 이런 해석인 거군요. 그러니까 조 의원의 이제 추리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법사위가 재개가 그 정회 이후에 재개가 됐는데 당연히 추 장관에 대한 막 비판 쏟아졌겠죠. 추 장관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상황 이어서 보시죠. 장관이 질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게 장관이 해야 될 말입니까?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시면서 또 전제를 다신다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감이다.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 반응도 조금 나오고 있죠. 네, 김민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요. 국민들이 사석에서는 대통령도 욕하는데 모르고 한 말 아니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회의장은 사석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임 반장이나 저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회의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렇죠. 싱크 플레이를 할 때 네,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통 마이크를 끄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라야 우리 이렇게 하자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끔씩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이크가.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대형 사고를 친 적은 없는데 네. 임소라 반장은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뭐 다행히 그런 적은 없는데 이렇게 다른 방송사에서 그런 게 사고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때 막 되게 이상한 사적인 농담하고. 네, 정말 아찔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한편 어제 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지금 프로축구단 그 전북 현대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이 서모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뭐 그 현장 그림이 없어서 일단 임 반장이 좀 상황 설명을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군복무 당시 휴가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A 대위와 서 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좀 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만화 전기 발간 축하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현장 바로 가보시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막 횡행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하셔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표하신 바로 그 후임 대표가 됐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대표의 앞서 그 발언은 무슨 뜻인지 잘 그냥 그 내용만 봐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저기 뭐 딱 봐도 일단 호텔 연회장 같아 보이고 건배도 하고 또 저렇게 감사패도 주고 뭐 꽃다발도 안겨주고 네. 거리두기 2.5단계는 풀렸다고는 하지만 굳이 뭐 저런 행사 저렇게 또 이 시국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축하회인인데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 만화 전기발간 위원장을 김두관 의원이 네. 맡고 있잖아요.
일단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엄수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퇴임식, 이 전 대표 이 대표직 퇴임식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었는지 뭐 저런 또 행사를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이게 퇴임식 때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시고요. 기자분이 연결되는과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얼른 주세요, 얼른. 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님이시죠? 네, 저 강원시 수석 대변인입니다. 네. 근데 저 약간 그런 씨가 아니요. 제가 SBS 박재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분이시고. 다르시구나. 잘못 연결됐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미리 좀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대표님 기자 이제 간담회 중인데 질문하실 거 따로 별도로 없으신가요? 예, 저는 없어요. 저 사회부입니다. 예, 네, 저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회부 기자한테 전해서 네, 그러네요. 이거 하면 당연히 저 질문할 거 없는데요. 당연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앞서 보신 그 만화 전기, 그냥 전기도 아니고 만화 전기 출판 축하연을 한 건데 이미 저게 지난달에 논란이 됐어요. 네, 그때 몇몇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서 책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책을 좀 구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팀 막내 김필중 기자가 이 책을 직접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필준 기자가 국내 기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주문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게? 근데 제일 먼저 주문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알려줬어요. 본인이 예, 스스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면서 오늘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보는. 자, 아무튼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뉴스룸에서도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손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모택동 동상이 생각난다. 지금 나오는 저거랑 비슷하다고 말이죠. 하이원은 자신이 중국 유학 시절에 본 모택동 동상과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당시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제작에 관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하연까지 하긴 했죠. 예. 자, 아무튼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만화 전기 축하연 이거는 제가 오늘 뉴스로에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현장 웃자고 올린 사진의 문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피자야 쓰레기야 사진 한 장이 남긴 파장. 자, 이번 시간은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혼자라서 말이죠. 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사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저겁니다. 개그맨 정주리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 저 피자 박스 보시면 휴지 가득하죠. 가위, 딱 봐도 먹다 남은 치킨도 보이고 저 피자 한 네. 2조각도 있고. 저 왜 SNS에 정주리 씨가 올린 거죠? 정주리 씨 본인이 먹다 남긴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정주리 씨에게 먹으라고 남겨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예. 아하. 자, 그리고 정주리 씨가 저 먹다 남은 피자 사진 외에도 누군가와 나눈 까똑 대화를 캡처한 사진도 저렇게 올렸는데, 자, 아이디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에미야, 나는 오늘 하루 고단했다. 피자랑 치킨 남겨놨다. 우린 잔다. 욕 봐라. 에미야 하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네요. 시어머니가 만병의 근원이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요, 이거. 그 에미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정주리 씨 남편이었어요. 왜 웃으세요? 뭔가 공감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노코멘트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임소라 반장은 그 부군을 어떻게 저장해놨어요? 봐야 알 것 같은데. 관심이 네. 없으시구나. 그냥 이름 석자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진짜? 네. 신랑도 아니고 그냥 홍길동 이렇게? 예.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 저는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좀 해주시죠, 설명을. 네네. 정주리 씨가 상황 설명을 해놨는데 좀 웃기네요. 예.
주말에 녹화가 있어서 남편이 애들을 봤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기 좀 그랬는지 피자랑 치킨을 시켰나 보죠. 네, 먹고 나서 저렇게 남겨놓은 뒤에 부인에게 이거 와서 먹어 했던 겁니다. 정주리 씨는 남겨놨더니 먹긴 먹겠는데 카톡을 안 봤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진했을 거다. 이런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설마 저게 신랑을 흉보려고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혼자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닭날개 2개는 안 먹었네 고맙다라고 적었고 뭐 애처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 해시태그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정주리 씨는 뭐 지금 뭐 임 반장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난삼아 올린 것 네. 같은데 이게 되게 좀 인화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당신 신랑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주리 씨 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정주리 씨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음 날 대게 사준 거 올릴 걸 워워라면서 외식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원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라는 의미였겠죠. 예, 자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정주리 씨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JTBC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남편과 만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네. 남편분이 정주리 씨에게서 저런 비욘세가 신민아의 향기, 네네. 예술의 향기를 맡았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제가 웃을 때 신민아 씨 느낌이나 좀 한예슬 씨 느낌이 난다고. 남편이 목적이 뭐였나요? 하니까 사랑이었구나. 30억 자산가가 들이댔었어요. 그 어떤 매력을? 남편이랑 사귈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이제 그분이 대시를 하신 거죠. 그래도 30억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지만. 보다도 그때 남편을 만난 지 한 5년 연애했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남편이 잘생겼거든요. 제가 얼굴 보거든요. 얼굴 보잖아요, 정주리 씨가. 일단 사랑을 택했습니다. 제가 얼굴 보거든요 하는데 다른 분들이 별로 웃질 않아요. 웃어야 될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2015년에 1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정주리 씨가 슬아의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안 하려던 건 아니었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동료 개그맨과 제작진에게 곧 돌아올게 빨리 복귀할게라고 말했는데 지금 벌써 아들이 셋이고요. 아유, 셋이요. 5년째 독박 육아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한 TV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해서 그간 새 아들이 어지럽힌 집안으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을 전했고 와닿네요. 정리된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려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부담을 저렇게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혼자 지고 있는데 남편이 식은 피자 먹다 남은 피자를 딱 야 이거 먹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누리꾼들도 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뭐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일들 또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3자 입장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사생활에 대한 얘기는 네. SNS에 올리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요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이 난데없이 지금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과거의 수다맨. 네. 예, 수다맨 개그맨 강성범 씨 얘기도 예.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부 기자인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예, 시간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보내야 됩니다. 예,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지난 20일 강성범의 도박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거주한다고 소개한 한 제보자는 강성범의 필리핀 마닐라 원정 도박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바카라, 블랙잭, 머신 등 안 한 게 없다며 카지노 장소도 공개했고요. 또 다른 제보자는 강성범이 2018년 1월 마닐라의 한 게임 대회에 사회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게임장에서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부터 되게 막 연예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 강성범 씨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그 필리핀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거기 한인분들하고 굉장히 그 지인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예, 집사람 친구도 많고 예. 그래서 행사를 그렇게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많이 마주치고 그러면 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상우 씨하고 같이 얘기했던가요?
그분은 뭔죄예요? 아니, 15년 전에 거를 말이에요. 저 마약 안 했어요. 음주운전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시고 다른 걸로 하세요. 다른 거. 저기 계속 신박한 걸로. 그 얘기만 모욕하는 건 좋은데요. 가족은 건드리지 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건 지켜줘야죠. 자,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지금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이 원정 도박 논란에 권상우 씨가 네. 이름이 또 언급이 됐단 말이죠. 네, 권상우 씨 얘긴데요. 이 강성범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같은 날 권상우 씨에 대한 도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5년 신정환이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검거됐을 때 권상우도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됐던 거는 그 신정환 씨 혼자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상우 씨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한 연예부 기자의 주장인데 예. 경찰이 훨씬 더 유명한 권상우를 잡아가야 하는데 신정환을 잡아갔다. 권상우 씨는 빼고. 예, 이분의 주장이죠. 그렇죠. 당시 조직의 비호하에 권상우는 도망가고 신정환만 잡혀간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상우 씨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데 대응도 않겠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조직의 비호, 그 조직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범서방파 지금은 뭐 사망했는데 네. 김태촌 씨 얘기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 김태촌 두목이 권상우 씨한테 집으로 찾아가서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김태촌 두목은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바다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저도 이제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왜 권상우 씨한테 협박을 했느냐? 권상우 씨가 자신의 뭐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뭐 그 사이에 김태촌 씨가 끼어서 뭐 이렇게 중재에 나섰다. 뭐 이런 뭐 그런 막도 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권상우 씨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남은 소식 마저 전할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부조정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연예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만할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현장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현장은 지금까지는 연예가 중계였습니다. 다음 현장은 훈련도 짝퉁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중국 공군기가 미국 괌기지 폭격. 예, 연예가 중계에서 갑자기 전쟁 소식 이게 너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자, 지금 바로 그 문제의 폭격 영상이 올라온 중국 인민해방군 계정 접속을 해보죠. 네, 저게 그냥 전투기도 아니고 최신형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웅장한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배경음악에 맞춰서 사막 기지에서 막 이륙을 하려고 준비를 하죠. 저 2분 15초짜리 영상 제목 자체가 전쟁의 신 H-6K 공격에 나서답니다. 폭격기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는데요. H-6K가 폭격기 이름이군요.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고 또 해변 활주로에 미사일을 투하하고요.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터졌네. 폭발 장면에 이어서 지면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 미사일이 투하된 장소, 그래서 펑 터지는 저 장소가 미국령 오른쪽에 나오네요. 앤더슨 공군기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보인다는 거죠. 이름은 왼쪽에 이름은 써 있지 않지만 모양을 보면 똑같잖아요. 저는 괌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괌이라고 하네요. 괌은 아시아 대륙과 가깝고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데도 유리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의 핵심 기지로 평가받습니다. 공군기지 외에도 미군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네. 자, 왜 하필 괌을 폭격하는 영상을 중국군이 올렸냐? 바로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의 경제 차관이 대만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라는 외교 소식통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정치 도발이다 그런 건데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这次演习是针对当前的台海形势，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所采取的正当必要行动。台湾是中国领土神圣不可分割的一部分。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来干涉。任何以台制华、挟洋自重的企图，都注定是死路一条。中方有坚定的意志、充分的信心和足够的能力。 자, 이게 아무리 훈련 영상이지만 생각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일본군이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다가 막 뭘 저렇게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 허허. 이거 얘기가 네. 한번 하자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저 영상도 미국령 괌에다가 이거는 미국한테 진짜 사실상에 진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좀 아닌가요? 보고. 예. 네, 네. 그런데 중국 국방부는 이 훈련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네네. 저 영상 가운데 일부가 할리우드 영화를 짜집기 한 거래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저 장면. 예. 하트로커 또 더 록에 나오는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저렇게 짜깁기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네. 뭐 그냥 그래픽이라고는 하지만 괌을 자기네 영토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저건 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할 일이 또 있었잖아요 최근에. 예, 얼마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 앞으로 독극물이 든 소포가 발송됐습니다. 저거군요. 예, 수령한 건 아닌데요. 백악관은 이 발송된 모든 우편물은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에 외부 시설에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선별이 되죠. 예, 예. 독극물이 든 우편물도 이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의 발송지가 캐나다로 추정됐고요.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캐나다 퀘벡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기군요. 용의자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니 미국의 적성국도 아니고 최고 우방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 사람이 왜 미국 대통령한테 독극물 소포를 보낼까요? 조사가 뭐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소포를 보낸 사람은 여성인데 캐나다 프랑스 여성? 시민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만 CNN이 미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캐나다에서 뉴욕주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고 총기를 소지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독극물이 뭐 얼마나 좀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리친이라는 건데요. 리친. 예. 그러니까 피마자 씨앗에서 추출된다고 하고 예. 0.001g 정도의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청산가리보다 더 치명적인 건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걸 백악관에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또 보냈나요? 수사 결과 한두 곳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뭐 테러범입니까, 이 사람 혹시? 현재까지 테러 단체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백악관과 텍사스주 내 5곳에 이 리신이 담긴 독극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FBI 합동 테러 대책반이 백악관 리친 배달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영상을 하나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좀 보여주시죠.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알죠. 예, 말씀해 주세요. 아시면? 코스타리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은 거북이죠, 얘네. 네. 얘네들 왜 이렇게 그냥 이 해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면 산란을 하러 4,000km의 바닷속을 헤엄쳐서 고향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바다거북은 일반적으로 새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지역의 집단으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알. 예. 그래서 이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또 저기 있네요, 올리고요. 예. 거북이 반. 저는 이 거북이 알 하면 예전에 아이스크림 그 거북이 알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모양. 그냥 그것만 봤지 저렇게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저렇게 그냥 해변에다가 이 알을 낳으면 앞서 사람들도 막 서 있었는데 그냥 가져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타리카 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알을 노리는 건 독수리, 오소리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때문에 알에서 부화해서 무사히 바다로 갈 확률이 고작 3%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모래사장에다가 알을 낳으면 얘네들이 부화를 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갈 확률이 저 많은
거부갈 중에 고작 3%. 네.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독수리가 막 그렇죠. 들어가고 하니까 네, 네. 하하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이 연예가 소식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임소라 반장이 아 나는 정치부 기자인데 너 왜 자꾸 연예 기사 물어봐 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좀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아 그러면은 제 홍보 좀 해도 되나요? 뭐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룸에 이제 뭐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출연을 해서 네. 상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연애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괴물도 잘 잡잖아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일단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좀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전에 임 반장도 국회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여야 간에 합의된 4차 추경 특히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 지급하는 안이 얘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확정된 지원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못 받는데 임 반장은 받아요? 네, 받는 거 아닌가요? 임 반장 나이가 받을 수 있는 나이인가요? 잠깐만요. 본인 나이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네. 아, 못 빠지네요, 빠지네요. 못 받아요. 어디서 젊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이, 무슨 네, 소리예요, 네. 이게. 때리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계속. 네, 지원 대상에서 빠진 만 35세, 64세는 고정 수입이 제대로 있어서 취재를 안 하고 계셨구만. 지원 대상에서는 저는 박덕흠 의원 취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원 대상에서는 빼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또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자기 나이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시네요. 자, 그리고 12호 태풍 돌핀.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 이 돌핀은 일본 쪽으로 가고 있고 한반도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소라 반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임 반장 나이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